네, 두함수. 이게 두함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과 이제 기울기 양수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여기 보기를 보고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는데 기억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포물선이 위로 볼록한 상태고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2차항 계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차항 계수 a의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럼 2차항 계수의 부호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1차항 계수는 양수인 것 이해될까요? 좌동우위 그 내용이에요. 좌동우위. 축에서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가 1차항과 2차항의 부가 다르고 같고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그때는 2차항과 1차항의 부가 다르다. 그래서 A는 양수. 그다음에 이 B는 뭐냐면 이 포물선의 Y절편값이죠. 근데 원점 아래 있으니까 B가 음수인 건 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직선도 기울기가 양이니까 x 앞에 있는 계수인 c는 양수가 되고 y절편값, 이 직선의 y절편값 원점 아래 있으니까 d는 음수가 되고. 자, 기억. 양수의 제곱은 양수고 음수의 4를 곱하면 음수가 되죠. 그럼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여기서는. 이렇게 모르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함수값을 계산하든지 아니면 포물선과 포물선 위치 관계 있죠. 근데 포물선이 x축에 지금 닿아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포물선이 x축에 닿아 있다는 얘기는 이 포물선에서 판별식을 구해보면 그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뜻이겠죠. 판별식 한번 적용해 봅시다. b제곱, 1차항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b 4가 빠졌네요. 4ab, 4ac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기억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d 4분의 a제곱이면 a제곱을 4로 나누라는 얘기인데 여기 a제곱 있었잖아요. 이걸 양변 4로 나눠봅시다. 그럼 4분의 a제곱 플러스 b는 0은 나눠도 어차피 0이니까 얘만 남기라는 뜻이니까 얘를 이항시켜 볼게요. 그럼 4분의 a제곱은 마이너스 b 양쪽에다가 d를 더하라고 되어 있죠. 얘도 d를 더하세요. 그럼 얘도 d를 더합니다. 그럼 이 식의 부호랑 이 식의 부호는 서로 같은 거겠죠. 네. 근데 얘도 그래요. 얘도 이쪽은 양, 이쪽은 둘을 더하면 잘 모르겠고 이쪽도 b가 음인데 음의 음을 취하면 양이 되고 d는 음이죠. 그럼 양과 음을 더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A, B, C, D가 그러니까 뭐 D까지 나온 거 봐서는 얘랑 연립하라는 것 같죠?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을 연립해 봅니다. Y는 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Y는 저 직선식 cx 플러스 d 연립해서 이렇게 넘겨보면 x제곱 이게 넘어와서 마이너스 ax가 되니까 플러스 c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죠.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에서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이 만약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는 어디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런 얘기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두 그래프식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 방정식에 해랑 같다는 거죠. 근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c가 되고 두 근의 곱은 d-b가 되죠. 근데 여기는 d-b랑 -b 플러스 d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b 플러스 d나 d-b나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부위를 알고 싶은데 두 근의 곱이죠. 근데 하나의 근은 음이고 하나의 근은 양이니까 두 근 음과 양을 곱하면 이 값은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돼요. 음수. 그럼 얘도 음수. 니은이 맞는 말이 된다. 디귿
C제곱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4D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무래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여기에 판별식 써봅시다. 판별식. 저거 C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이니까 생략 C D 마이너스 B. 이게 판별식이죠. 근데 얘는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잖아요. 이건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판별식을 쓰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럼 분배하면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게 아까 뭐였죠? D 마이너스 B 음수였죠? 그럼 보세요. 이건 이렇게 분배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분배해야 되나? 일단 해봅시다.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D 플러스 4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D 여기 있네요. 얘만 잘 보세요. 얘만 남겨놓은 건데 C제곱이 여기 보이죠? 마이너스 2CA도 여기 보이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D도 보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식에서 여기 있는 식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 얘네 둘이 빠져 있거든요. A제곱 플러스 4B. 근데 아까 기억에서 A제곱 플러스 4B가 여기 있었네요. 0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얘가 0. 그럼 결론은 더하기 0은 없어지니까 이렇게만 남죠. 그럼 결국 남아있는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마이너스 4D는 0보다 커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근데 얘는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거예요. 기억 니은이 맞는 말이 된다. 자, 다음 2차 함수가 이걸 만족할 때 그 2차식에다가 는영 붙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이 2차 방식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려면 fx식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최대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위로 블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이겠죠. 그래야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그 최대값이 2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꼭지점 x좌표를 P라고 하고 y좌표는 2 이렇게 돼 있죠. 꼭지점의 좌표가 언급이 되면 보통은 표준형을 씁니다.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1을 이 포물선이 지나가니까 대입을 해요. 1 a 1-p의 제곱 2 일단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a 1-p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fx 플러스 7 여기다 7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y는 fx 더하기 7 fx 더하기 7이라는 식은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9는 0 얘를 만족하는 두 실근의 합이 4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이니까 2차 함계수와 1차 함계수가 필요해요. 그럼 얘를 분배해보면 ax제곱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px가 나오죠. 거기다 a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 apx 이렇게 돼요. 물론 d는 뭐 이렇게 되긴 합니다. ap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그럼 여기서 두 실근의 합 그래서 두 실근의 합 그럼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a p 그 합이 4 이렇게 합분하면 이 p 값이 4니까 p 값은 2가 되죠. p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요거 두 개 이제 모으죠. 이렇게 모아보면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이 식의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의 fx죠. 이걸 는영 만들었을 때 두 실근의 곱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2는 0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돼서 두 실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두 실근의 합은 4이다.
두 시근의 곱을 구하는 거네. 이걸 읽어야죠. 두 시근의 곱을 계산하시오. A분의 C 2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복잡하죠. 다른 방식으로 해봅시다. 이 식은 이 달을 잘 보세요. 이 식은 fx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냐면 실제로 y는 fx라는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7이라는 그래프에 교점에 x좌표 그것끼리 합치게 되면 4 이 뜻이에요. 이 말이. 이 식은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거는 왼쪽 y, 오른쪽 y를 두게 되면 두 그래프가 나타나고 거기에 실근이라는 얘기는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 합이 4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헷갈려요? 어디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과 비슷해. 혹시 우리가 y는 이런 식 있잖아요. 2x-1은 x-3 뭐 이런 거. 보통 이렇게 풀고 넘기면 x,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근데 얘를 원래 답은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y는 좌변 2x-1과 y는 우변 x-3. 이거 두 개 그래프를 보고 이 두 개 그래프의 교점에 x 좌표를 찾으면 그 x 좌표가 마이너스 2란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해석하면 그래프를 옮기면 이렇게 되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 방정식의 해를 구하진 않아요. 이 방정식 해를 구할 때는 그냥 이항하고 간단한 1차 방식 풀면 되지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까? 하지만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고 y는 2x-1,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여기쯤에. 아닌데 너무 내려가네. 다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2짜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2분의 1 이렇게. 얘는 기울기 1이면서 y절편 마이너스 3인 직선이니까 여기쯤을 지나가고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두 그래프가 만나는 위치가 여기서 만나죠. 이 교점의 x좌표가 어디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2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컴마로 가고 이 직선도 이 직선도 모두 다 x값 마이너스 1을 갖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컴마 마이너스 5라는 점이 둘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이 설명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 돼요. 플러스 7을 우변을 이항하게 되면 fx는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보통 우리는 방정식을 풀긴 푸는데 이걸 그래프로 해석해 보면 왼쪽을 y라고 두고 오른쪽을 y라고 두고서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그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실근의 합이 4니까 따라서 교점의 x좌표의 합도 4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그래프를 대략 그릴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근데 얘는 y는 마이너스 7이면 이거 중2 때 배운 거죠. x축에서 밑으로 7칸 내려간 직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여기 어딘가에 여기 꼭점 잡혀가지고 꼭점 y좌표 2니까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 x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위로 2칸 가고 얘는 밑으로 7칸 내려온 거겠죠. 이게 x축. 그럼 교점의 x좌표는 여기 있고 교점의 x좌표가 여기 있죠. 근데 그 교점의 x좌표들이 각각 이 방정식에 뭐가 되냐면 해가 돼요. 하나의 x값을 알파, x좌표를 나머지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포물선의 축은 당연히 어디 있게 되냐면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에 놓이죠. x값이 알파와 베타를 더한 정중앙이니까 2로 나누면 축의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보면 두 실근, 요 두 x좌표의 합, 그게 얼마냐면 4였죠. 분자가 4가 돼서
2분의 4 약분하면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축이 x는 2에 있으므로 이 꼭점 좌표가 2,2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꼭점 y좌표는 여기 알려져 있으니까. 그럼 다 되지 않았을까요? y는 2차 함계수까지 아직 모르죠? 근데 꼭점 좌표가 2,2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뭘 지나가냐면 1,1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1. 그래서 1 대입하면 a 플러스 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얘를 분배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식이 fx인데 이 fx에다 는영 붙여놓고 그럼 는영 붙여서 아까 이항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식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따라 두 실근,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곱 a분의 c. 답은 2.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사실 이게 더 쉬워요. 아까처럼 막 일일이 식을 다 쓰게 되면 식이 좀 너저분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하면 좀 괜찮겠죠. 자, x가 4 이상에서 다음 포물선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4일 때 실수 k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포물선이 아래로 블록한 건 확실하죠. 근데 포물선에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에 잡혔잖아요. 그 축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축구하는 공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마이너스 2k. 약분하면 k. 축이 어디 있냐면 k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축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죠. 근데 난 그림을 4 이상부터만 다 그릴 게 아니에요. 근데 4가 여기 있는지, 4가 여기 있는지, 아니면 4가 여기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k의 위치를 모르니까 4의 위치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워져요. 명확하게 축의 위치를 알게 되면 대충 축을 알게 되면 그래프를 어디다 갖다 놓을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얘처럼 축의 위치가 애매하게 되면 어디다 갖다 놓기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문제가 흐릿해져요. 뭘 해야 될지 이제 순간 이 길을 잊어버리죠. 이럴 때는 분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 분류해야 되냐면 포물선을 그렸고 축이 K라는, X는 4라는 이 범위 있죠. 그 범위보다 작다고 칩시다. 이게 4예요.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뭐냐면 K가 4보다 작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려야 될 범위보다 축이 더 왼쪽에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4부터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겠죠. 그럼 그때 최소값은 이게 당연히 최소값이에요. 뭘 집어넣었을 때? x에 4를 집어넣으면 그때 최소값이 나와요. 그럼 저 포물선식에다 4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k 4 그럼 얼마예요? 8k 그게 마이너스 24. 그럼 넘기고 하다 보면 이게 40이 되고 따라서 k값은 5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전제 모순이 되지 않나요? 모순. 왜? 지금 나는 k가 4보다 작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k가 5가 나왔는데 5는 4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뜻이죠. k가 4보다 작아야지만 되는데 k가 4보다 큰 값이 나왔으므로 이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답이 아니었던 거라는 뜻이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k가 4인 경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포물선이 있고 여기 축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축의 위치가 4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과 내가 그려야 될 범위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은 말한 대로 4부터 그리죠. 이게 x는 4였으니까. 그럼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 그럼 어디서 최소값이 나오냐면
x에다 k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죠. x가 k일 때가 그래프의 최소값. 그럼 저기다 k 집어넣어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이게 마이너스 24. 그럼 k제곱이 24. 따라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 맞나요? 그럼 k가 4여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숫자가. 그럼 이건 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답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죠? 마지막은 여기다 그릴게요. 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x는 4인 거예요. 이건 어떤 케이스죠? k가 4보다 더 클 때인 겁니다. 포문선의 축이 x값 4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실제로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 포물선의 최소값은 여기죠. 언제일 때? x가 k일 때. 근데 아까 우리 x가 k일 때 아까 값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식이 똑같겠죠? 그럼 k제곱은 24니까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인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k가 뭐보다 커야 돼요? 4보다 커야 되니까 그때 k값은 2 루트 6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성립하죠. 실수 k값을 구하시려면 k는 2 루트 6이 정답이 돼요. 치환이죠. 공통부분 나왔으니까 치환을 해야 돼요. 첫 번째 2x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둡시다. 그러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y 4yt라고 할게요. 4yt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쓴 식이 t에 대한 2차식이죠. 그 t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아마 느낌상 가로축이 얘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t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니까 ft라고 합시다. 함수값. t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이렇게 되어 있는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그럼 최소값은 특별한 말 없으면 아마 꼭지점에 접해서 나오긴 할 텐데 항상 치환을 하게 되면 뭘 고려해야 되냐면 혹시 영역이 원래 있던 영역이 바뀌거나 아니면 없었던 영역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혹시 변역이 생기는지 영역이 바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없던 영역이 생기거나 있던 영역이 바뀌거나 이런 변역이 생기나를 고민해야 되는데 얘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이렇게 t로 돼 있는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t값이 함수값이에요.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똑같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근데 얘는 x로 묶이지 않나요? 이 식이? x로 묶으면 2x-1 이렇게 묶이죠. 그럼 어디서 만나냐면 이게 x축 0과 2분의 1에서 만나요. 그럼 축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겠죠. t값 미안합니다. x값 4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이 포물선 달리 말하면 t값이죠. t값. 치환한 t값은 모든 실수를 다 갖는 게 아니고 딱 여기에서 이거 이상의 값만 갖는다는 거죠. 이 말이 이해돼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해돼요? t 이상의 값을 갖아요. 이 값 이상의 값. 그럼 x에다 4분의 1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이면 2분의 1이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이 꼭점 좌표가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라는 꼭점 좌표인데 모든 x를 집어넣을 때마다
함수값의 t값 범위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변형이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냐면 t값은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8분의 1 이상에서만 그려져요. 그럼 이게 여기다 붙는 거죠. 이게. 얘는 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얘는 축이 어디 있나요? 얘는 축의 위치가 t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축이 2y에 있어요. 됐나요? 네. 축이 2y. 일단 구해봅시다. 꼭지점이 좀 복잡하긴 한데 꼭지점의 좌표가 2y였죠. 2y, 그럼 2y를 여기 있는 식에다 집어넣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 많이 귀찮네요. t값 대신에 2y를 대입하면 저 앞에는 4y의 제곱, t값 대신에 2y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y 제곱 플러스 5y 제곱. 그럼 나머지 그냥 쓰면 되고요. 이렇게 k.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y, 5y,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가 되고 이게 꼭점에 y좌표인 거죠. 결국은 지금 우리는 꼭점에 y좌표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식에서 y제곱 마이너스 2y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뒤에 플러스 1 붙여요. 그 다음에 다시 빼기를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요? 그럼 이 식이 y-1의 제곱 플러스 k-1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그럼 이 얘기는 이 포물선의 y좌표가 이 포물선의 y좌표 결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네요. 이런 걸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었네요.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이건 문제 의도상 얘는 별 필요가 없었네요. 생각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없었냐면 이 식이 이렇게 여기 다시 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4yt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가 되는데 이게 지금 꼭점 x좌표가 2y였잖아요.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가 t-2y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럼 그 뒤에 붙어있는 완전 제곱식이 그 뒤에 붙는 완전 제곱식 이거랑 되거든요.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k-1 이렇게 분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포물선을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죠. y는 뭐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면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이 꼭점 x좌표. 그때 그 x에다가 얘 p를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고 그때 y값이 q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약간 그런 형태로 써진 거예요. 이걸 함수 형태로 본다면 y는 이렇게 본다면 이게 제곱식이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좌표 2y, 그때 y좌표 y-1의 제곱 플러스 k-1 됐나요? 이 꼭점 x좌표, 꼭점 y좌표 그냥 식이 결국은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예요. 식이 이런 꼴로 써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은 결론은 이 식과 같고 얘는 0 이상이죠.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얘도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0 이상이죠.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겠네요. 얘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가장 작을 때가 0이고 얘도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가장 작을 때가 0인데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t가 2y와 같고 y는 1과 같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죠. y가 1이에요. 그럼 t는 얼마죠? 2가 돼요. 그럼 t가 2가 된다는 뜻은 저기 있는 2x 제곱 마이너스 x가 2가 1일 때 요게 성립하고 y가 1일 때 그때 최소값 k-1을 갖게 되는데 그 k-1이 책에서 보면 2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값이. 따라서 k값은
3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좀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한 번만 더. 어떻게 하라는 뜻이었냐면 공통부분 나왔으니까 얘를 일단 t라고 치환을 해요. 근데 원래는 변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으로 전혀 이게 문제 자체가 식이 제곱식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변형을 구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환해놓고 얘를 t제곱으로 두고 t제곱으로 두고 이렇게 나머지를 쓰고 이런 식에서 이 2차 식에 어쨌든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식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려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2차 식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함수식은 써놨으니까 거기에 맞춰 설명한 건데 이 2차 식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너무 문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2차 식의 최소값 구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만들죠. 갑자기 플러스 4가 생겼으니까 그만큼 빼주고 뒤에 원래 있던 플러스 1을 붙여요. 여기서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3. 그럼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게 가겠다는 뜻이죠. 그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t제곱 마이너스 4y t까지 똑같이 쓰고 요거 반의 제곱이 상수로 오죠. 그럼 이거 반 나누면 마이너스 2y 제곱하면 4y 제곱이 생겨요. 근데 없던 4y 제곱이 생겼으니까 그만큼을 빼겠다는 뜻이고 그 뒤에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고 이렇게 됐죠? 붙여놓고 이렇게 세 개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요. t-2y의 전체 제곱 한 다음에 여기가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식이 다시 완전 제곱식이 돼서 t-2y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얘가 y-1의 제곱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나오잖아요. 여기는. 근데 플러스 1이 없으니까 1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 나온 거 1을 빼주면 k가 남는 거죠. 결국은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가 항상 실수값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되고 얘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돼서 0일 때가 제일 작고 나머지 다 양수로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숫자는 계속 커지니까 가장 작을 때는 얘 0, 얘 0일 때가 제일 작다는 얘기예요. 그 제일 작은 값이 얘라는 얘기죠. 얘 0, 0 되면 이것만 남으니까. 그래서 그 최소값은 k-1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그 최소값이 2였기 때문에 그래서 k값은 3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알파-1, 베타-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이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2a 플러스 2랑 같을 테고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랑 같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식을 풉니다. 별거 없겠죠?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그럼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알파, 베타 자리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거 부호 반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1.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됐죠? 여기에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약간 느낌이 이래요. 이 최소값을 그냥 y라고 한다면 얘는 가로축이 a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놓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 좌표에서 나올 거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게 완전 제곱식 변형이 되고 아니면 뭐 축의 방정식을 써도 되고 그럼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3 2분의 3이죠. 그럼 x가 2분의 3일 때 이 식 혹은 이 y의 최소가 나온다는 뜻이죠. 2분의 3을 집어넣읍시다. x가 a가 a죠. a가 2분의 3일 때 그럼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 4로 통분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그럼 4분의 3. 됐나요? 근데 이렇게 만약 풀잖아요? 그럼 서술에서 이렇게 풀면 감점 당해요.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빠진 걸까요? 이게 뭐가 빠져 있냐면 A를 나타내는 이 값의 범위가 빠져 있어요. 지금 문제 보면 A의 범위가 없잖아요. 없지만 단 하고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A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잖아요. 그럼 저 방정식의 판별식은 0보다 클 겁니다. 그럼 저 판별식 반의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 이렇게 지워지고 3A 넘어가면 3 따라서 A는 1보다 크다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려야 할 이차함수의 범위 값이에요. 근데 이 포물선이 아까 축이 어디 있었냐면 2분의 3이 있었죠. 축의 위치가 A 값이 2분의 3. 근데 내가 그려야 될 범위는 1보다 큰 데만 그려야 돼요. 그럼 1이 어디냐면 1은 여기쯤에 있겠죠? 2분의 3보다 왼쪽에 이게 1.5고 1은 왼쪽에 있으니까 A가 1. 여기 1보다 큰 범위부터 그리다 보니까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꼭지점에 잡혀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알고 푸느나 모르고 푸느나 이 문제는 답은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서술형 문제이면 이렇게 감점을 이게 없기 때문에 요만큼이 없기 때문에 감점을 당하거나 혹은 이게 뭐 단답형 문제거나 객관식 문제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이란 말을 빼고 이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 판별식을 두 실근이니까 이제는 0도 포함이 되겠죠. 서로 같다 다르다 말이 없었으니까. 이게 0을 붙여놓고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A가 1 이상인 거예요. 근데 얘처럼 축의 위치가 A보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당연히 얘가 꼭점의 좌표가 최소값이죠. 근데 만약에 이 축의 위치가 이 문제 좀 바꿔놓고 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리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그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를 바꾼다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는 아까처럼 풀면 굉장히 위험한 풀이가 됩니다. 얼핏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답도 또 나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잘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20인 정사각형 ABCD의 네 변 위에 저런 조건을 달아놨네요. 좀 그림을 크게 합시다. AP의 길이 여기예요. 여기 길이에 이 길이가 2배랍니다. 그럼 내가 만약 여기를 x라 잡으면 얘는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EAP랑 ECR이 같다는 얘기는 AP와 CR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AP x, 그럼 CR 여기도 x. 그렇다는 뜻이죠. 맞아요? 선생님 이게 길이가 같지 않은데? 이거는 보세요. 변 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B 위에다 점 잡고 BC 위에다 점 잡고 CD 위에다 점 잡고 AD 위에 점 잡았다는 거지 저게 꼭 정해져 있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만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조건이 이렇게 성립하려면 그럼 DS는 어디예요? BQ, EX, CR 미안합니다. CR이 어디예요? 여기네요. CR이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봤네. CR이 여기예요.
그 다음에 ds는 어디죠? 여기에요. 이렇게 잡아놨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넓이를 당장 못 구하겠으니 어떻게 하냐면 전체 넓이에서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4번 삼각형 넓이를 빼내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삼각형은 x, 여기는 20-2x죠. 근데 얘도 x, 여기도 20-2x예요. 둘은 합동이네?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에서 빼내면 되겠죠? 이쪽도 그래요. 여기는 20-x, 여기는 2x, 얘도 여기 20-2x, 2x, 얘네들도 합동이에요. 각각 1번과 2번 하나씩 구한 다음에 곱하기 2에서 한꺼번에 빼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넓이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해봅시다. 전체 넓이는 400. 그 다음에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0-2x 곱하기 x. 근데 똑같게 두 개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합시다.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고 곱하기 2까지 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0x가 된 거고 2번 넓이 곱하기 2까지 한다고 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0-x 곱하기 높이 2x 똑같게 두 개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0x 됐죠? 이제 빼내는 겁니다. 요거 두 개 넓이, 요거 두 개 넓이를 빼내게 되면 이거 두 개 합친 걸 빼내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400 마이너스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0x 이걸 이제 빼는 거죠. 이렇게 빼게 되면 4x 제곱 마이너스 60x 플러스 400 이 식에 뭘 구하라고요? 이 식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활용 문제는 보통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x는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돼요. 변의 길이니까. 그런 다음에 2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20-x도 20보다 x도 20보다 작아야 되지만 20-x도 20보다 작아야죠. 됐나요? 네, 이건 의미가 없네요. 근데 x가 20보다 작으면 되네요. 이렇게. 이게 범위예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우리가 오랜만에 완전 제곱식 4를 끄집어내요.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5x 플러스 400. 자, 반의 제곱이 상수죠. 이거 반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5.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플러스 2분의 15의 제곱. 여기다가 요 자리에 플러스 2분의 15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렇게는 완전 제곱이 돼요. 4, 가로, x 마이너스 2분의 15의 제곱이 되고, 얘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곱하기 4를 해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럼 여기는 4랑 여기는 4, 2의 제곱이 4는 없어지고, 125를 빼야 돼. 15의 제곱인 225를 빼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175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x가 2분의 15일 때 최소값 175. 저 넓이의 최소값 175를 갖는다. 단 아까 말했지만 뭘 써야 돼요? 여기다가 이거 써놔야 돼요. 단 x는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 근데 이 x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2분의 15는 20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 안에 있는 x값으로 최소값이 구해진 거니까 이 답이 맞는 답이 된다는 얘기죠.